오늘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것과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덧셈, 뺄셈,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은 사실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렇죠. 앞에서부터 뒤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차례대로. 괄호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괄호부터 계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부터,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그랬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사실 푸는 방법이 똑같다. 그런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같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기는 투호 체험장에서 받은 투호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줬대요. 6개, 6개, 6개 주고 5개를 더 받아왔대요. 그러면 슬기가 가진 지금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개 있었죠? 줬다고 하니까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빼기가 되겠죠? 그럼 20 빼기 6 빼기 6 빼기 6 그리고 마지막에 5개를 더 받아왔으니까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자 빼기 6 빼기 빼기 6 자 이거는 6번을 6을 몇 개를 뺀 거예요? 3개를 뺀 거죠. 그럼 6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를 그때 해줬었죠. 그러면 20 빼기 6 곱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산을 할 때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죠. 그럼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받은 화살의 수를 먼저 더해보는 겁니다. 그럼 6개 더하기 6개 더하기 6개죠. 이거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6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기 힘든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또 보고 해서 이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면은 슬기가 가진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는데, 자, 그림으로 그려볼까 하죠. 얘가 그렸어요. 20개를 그려서 몇 개씩 줬어요? 6개, 또 6개, 또 6개. 자, 빼기 해도 되죠. 근데 얘네끼리 합치면 더하기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 몇 개를 뺐냐? 20개에서 6개 빼서 나눠줬어요. 또 6개 나눠줬죠. 자, 그리고 또 6개를 나눠주겠죠. 이렇게 6인데 자, 빼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에서 방향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 수직선으로 더하기 빼기 혼합 계산할 때 헷갈려 하는데 여기도 한번 수직선을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화살표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방향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빼기를 의미합니다. 즉 20 빼기 6이에요. 이게 여기는 14.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14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14예요. 14 빼기 6 그래서 8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긴 또 어떻게 돼요? 8 빼기 6이 여기 가다 말았다고 해서 여기 해서 4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라는 걸 아직 안 표현해 주면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을 더 표현하면 8 빼기 6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이 될까요? 2. 여기는 2가 되겠죠. 다 나눠주고 온 곳은 바로 2라는 겁니다. 자, 처음 받은 것과 나중에 받은 것을 더한 후에 나누어 준 것을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처음에 내가 20개 갖고 있어요. 몇 개를 더 받았어요? 5개 더 받았죠. 여기서 나눠준 거, 몇 개씩 나눠주는 거, 6개씩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죠. 이 친구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식을 써볼까? 20에서 빼기 6 빼기 6 빼기 6 더하기 5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두 식은 조금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가족 3명에게 6개씩 나누어준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아까 설명을 했죠. 가족 6개에서 6명, 6명, 6명 받았다고 했죠. 받은 걸 모두 합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거를 더하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6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 곱하기 3. 식만 써보라고 했어요. 자, 처음 받은 투호 화살 20개를 가족 3명에게 나누어준 거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빼기가 되겠죠. 그러면 20개에서 빼기 나누어준 거죠. 다음 슬기가 가진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이걸 말하겠네요. 처음 가진 거 빼기 나누어준 거 6 곱하기 3. 그 다음 5개를 더 받아왔대요. 그럼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0 빼기 6 곱하기 3. 이게 가족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개수죠. 여기서 뭘 더해야 돼요? 더 받아온 화살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더 받아온 거 5개. 이렇게 식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풀이 순서를 이제 해야 되겠죠. 풀이 순서 여기 보니까 뭐가 딱 들어있어요, 가운데. 뭐라고 했죠, 이게? 괄호라고 했죠.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식의 순서가 바뀐댔죠.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뭐부터 푼다? 괄호부터 푼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괄호식인 거예요. 자, 밑에다가 괄호식부터 해서 풀어봅시다. 6 곱하기 3 하면은 18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인 20 빼기 18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 두 번째인지 설명을 안 했네요. 자, 괄호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괄호 대신에 숫자를 18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얘를 20 빼기 18 더하기 5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 계산식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부터, 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푼다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그렇기 때문에 20 빼기 18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20 빼기 18을 계산하면 2가 되고, 그 다음 차례대로 하면 2 더하기 5는 7. 그래서 7개가 되겠습니다. 슬기는 7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뭐부터 계산을 한다? 곱셈을 먼저 계산한다. 선생님은 아까 괄호가 있어서 괄호부터 했잖아요. 네. 자, 이거 괄호가 없어도 식 같습니다. 자, 곱셈이 있을 경우에 곱셈부터 해요. 그런데 자, 괄호를 붙여준 이유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자,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선 곱셈을 먼저 계산한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 순서를 전 수업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괄호 안 계산이에요. 곱셈 나눗셈은요, 곱셈 먼저 계산하고 나눗셈 먼저 계산한다면서요. 네,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이에요. 다음에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혼합계산 순서예요. 풀이 순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또 이 규칙만 잘 지키면, 자,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곱하기 먼저 계산하는데 괄호가 없죠? 괄호가 없으니까 곱셈 나눗셈이에요. 83, 24. 이제 빼기 더하기니까 차례대로 40 빼기 24는 16. 16 더하기 15는 31. 그래서 31이 되겠네요. 자, 밑에 식을 보겠습니다. 밑에 식을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섞여 있어요. 자, 혼합계산 순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먼저 풀고,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얘는 괄호가 있는지 보세요. 괄호가 이 친구는 없습니다. 여기는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부터 푼다? 괄호부터 푼다. 얘는 괄호가 없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니까 괄호가 없죠?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계산해 줘야 된다. 이 친구부터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앞에 거 3, 4, 12 이렇게 되죠. 식을 내려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더하기 빼기니까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계산해 줘라. 괄호가 없으니까 이제 15 더하기 6은 21이죠. 21 빼기 12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은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부터 풀어주라고 그랬죠? 6 빼기 3은 3이에요. 다른 식들 내려봅시다. 15 더하기 3 곱하기 4. 1번 끝났죠? 괄호를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부터. 그럼 곱하기가 여기 있네요. 곱하기부터 풉니다. 3, 4, 12. 15 더하기 12는 27. 그래서 답이 완전히 또 달라졌죠.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식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괄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괄호부터 그 다음 괄호를 다 풀어줬다 괄호 안에 계산을 다 해줬다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순서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해줬다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사과 20개가 있어요. 연순의 가족 4명과 준기의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곱봅시다. 자, 연순의 가족과 준기의 가족 전부에게 몇 개씩? 2개씩 나눠줬죠. 그럼 가족이 몇 명인지 봅시다. 4명이고 연순의 준기네는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이 9명이 몇 개씩 받아요? 2개씩 받죠. 그런데 남은 사과, 나머지 금액, 거스름돈 이런 거 할 때는 전체 개수가 가능한 어디로 오라 그랬죠? 제일 앞으로 오라 그랬죠. 전체에서 그 다음 뭐 해준다? 보통 빼기죠. 남은 거면 빼기를 해준다 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가족수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하나 있어요. 뭐겠냐면 이렇게 가족수를 더하거나 물건값을 더하거나 뭘 미리 이제 사람 수를 합칠 때는 항상 뭘 해주면 좋냐면 괄호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왜 괄호를 붙여주면 좋으냐? 요거 한번 비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20 빼기 4 더하기 5 곱하기 2 이거 하나와 20 빼기 4 더하기 5 곱하기 2 요 괄호 있고 없고 차이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본 뒤에 계산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식은 괄호가 없어요. 빼기 더하기 곱하기니까 1번 끝났고 2번 곱하기부터 계산해 주는 거죠. 얘부터 계산해요. 5, 2, 10. 그러면 식을 밑으로 옮겼으면 더하기 빼기만 남았죠?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20 빼기 4는 16 16 더하기 10은 26 되겠죠. 두 번째 식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죠. 그럴 경우에 뭐부터 푼다? 괄호부터 푼다. 4 더하기 5는 9. 자, 식을 해보면 20 빼기 9 곱하기 2.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곱하기 나누기 먼저 계산해 준다.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9, 2, 18. 자, 20 빼기 18. 그러면 20 빼기 18 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괄호를 안 넣었더니 26이 나왔죠. 원래 있던, 죄송합니다. 원래 있던 개수가 이제 개수보다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괄호를 하니까 정확히 계산돼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는 안 돼요. 20 빼기 4명이 2개씩, 또 5명이 2개씩, 이렇게 각각 가족별로 빼주면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것도 보면 괄호가 2개 있죠. 괄호가 2개 있을 때는 어느 괄호든 먼저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8, 5, 2, 10. 20 빼기
8 빼기 10. 그래서 12 빼기 10은 2.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겠습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 빼기 4 더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처음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했듯이 나눗셈이 섞여 있는 건 뭐와 같이 순서는 뭐와 같다? 곱하기 순서와 같다. 다시 혼합계산 순서 괄호 1번 괄호 2번 곱하기 또는 나누기 3번 앞에서부터 뒤 차례대로 이 규칙만 잘 지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슬기대 가족은 탁본 체험. 탁본 여러분 뭔지 알죠? 본을 뜨는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본을 뜨는 걸 탁본이라고 하죠.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자, 더했대. 우선 10개에다가 더했죠. 네, 그 다음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대.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대. 자,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 뭔 소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문장으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한지 몇 장이 있어요, 처음에? 10장이죠. 10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 더 받아온 한지 14장. 한지를 14장 더 받아왔대요. 그럼 지금 전체 한지는 몇 장인 거예요, 전체가? 24장이죠. 이거 전체라는 거죠. 전체 24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24장을 갖고 있으면 여기까지 이제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 가족이 하나, 둘, 셋, 4명이죠. 이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대요. 그러면 24장을 몇 명이서 나눈 거예요? 4명이서 나눈 거죠. 그럼 몇 장이 돼요? 한 명당? 6장. 그러니까 얘도 6장, 얘도 6장, 얘도 6장, 엄마도 6장, 아빠도 6장이 되겠죠. 젊으셔서 학생인 줄 알았어요. 6장씩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슬기가 몇 장 썼어요? 3장을 썼어요. 이거는 슬기가 갖고 있는 거죠. 슬기 한 명당 6장 갖고 있으니까 6장에서 몇 장을 썼어요? 3장. 이렇게 빼줍니다. 자, 문제가 문장으로 됐다고 어려웠다고 느끼는 거는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는 연습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괜찮으니까 1학년, 2학년 또는 뭐 3학년, 4학년 수학 익힘책 놓고 또는 문장제 문제집들이 있어요. 문장제 문제집. 문장제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일반 문제집, 시중 문제집에서 문제집을 풀어보는데 자기 학년 거 어려워요. 자기 학년 거 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학년보다 좀 낮은 걸로 푸세요. 지금 5학년 거 하고 있으면 3학년, 4학년 거도 괜찮아요. 아, 너무 쉬운데요? 네, 쉬운데 문장제나 일반 문제집의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된 거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아, 나도 풀 수 있어. 이런 생각,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이제 자기 학년, 지금 학년에 와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자기 학년보다 낮은 학년 걸 먼저 해보길 바랍니다. 어려운 친구들에 한해서 잘 푸는 친구들 굳이 3, 4학년 거 풀 거 없죠. 그냥 하면 되죠. 자, 친구들이 이제 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어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되지?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가 모두 몇 장인지 구해야 돼. 구했죠, 아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가족별로, 가족 수대로 나눠줘야 되겠죠. 봅시다.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한 명에게 나눠준 한지는 몇 장인지 써보세요. 한 명에게 나눠준 한지. 자, 우선 10장에서 14장을 갖고 있었죠? 24장이었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가족 4명으로 나눠줬죠. 이걸 한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10 더하기 14 먼저 하고 나누기 몇 한 거예요? 4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곱셈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뭘 붙여주면 좋다고 그랬어요? 괄호를 붙여주면 좋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게 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10 더하기 14 나누기 4와 이 괄호 붙인 거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24 나누기 4 6이 되죠. 근데 이거는 나누기부터 해야 되죠.
14 나누기 4는 나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냥 그 몫이 그냥 안 나눠 떨어지죠.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괄호를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10 더하기 14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몇 명씩 나왔죠? 6장씩 아까 받았죠? 한지 3장을 사용했다. 그럼 여기서 몇 장? 3장을 사용한 거죠. 자, 이거를 또 하나의 식으로 연결하면은 10 더하기 14 나누기 4 했죠. 그 다음 뭘 연결해줘요? 빼기 3 연결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괄호 안 붙여도 돼요? 네. 계산이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가야 되죠. 4 빼기 3을 먼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여기서는 안 붙여줘도 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할 땐 뭐부터? 나눗셈 곱하기 나누기 같이 이제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혼합계산 순서 첫 번째 괄호 풀기, 두 번째 곱하기나 나누기, 세 번째 더하기나 빼기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자 계산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자 체크리스트 봅시다. 괄호 있는지 괄호 있네요. 괄호부터 풀겠습니다. 17 더하기 13하면 30. 그럼 밑에다가 식을 이렇게 그대로 써요. 또 남은 거. 자,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여긴 나누기가 있네요. 요거부터 계산. 30 나누기 5는 6. 그대로 쓰세요. 6 빼기 4. 더하기 빼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6 빼기 3은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살펴보면 괄호가 있죠. 자, 이 친구는 괄호부터. 이 친구는 괄호가 없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부터 계산해 줘야 되겠죠. 순서 해보면 나누기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이 실수로 30 빼기 12부터 하면 안 되겠죠. 왜? 혼합계산 순서가 괄호,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식에서 빼기부터 한다? 그럼 3번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1번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가 없어.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돼. 2번 가니까 나누기 있어. 나누기부터. 12 나누기 3은 4.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식을 또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 그냥 위의 식을 남은 것들 그대로 다시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이제 없죠? 다음 3번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30 빼기 4, 26. 26 더하기 6은 32. 32가 되겠습니다. 얘는 괄호가 여기 있으니까 1번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풀어줍니다. 30 빼기 12는 18. 그 다음 그대로 다 써도 된다고 했죠? 자, 2번 넘어니까 곱하기 나누기부터 여기 나누기가 있네요. 그럼 나누기부터 계산하면 6. 그 다음 또 그대로 써주고 6 더하기 6은 12. 그래서 답은 12. 괄호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잘 푸는 친구들은 쉽게 풀어요. 그런데 어려운 친구들은 어렵게 풀기 때문에 문제 분석하는 걸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파는 한 단에 얼마냐면 4,500원이야. 당근은 800원. 자, 배추는 4포기 12,00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봐봐. 한 단, 한 개잖아. 근데 여기는 4포기예요. 그러면 한 포기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계산할 때 이게 만약에 배추가 2포기 살 수도 있고 3포기 살 수도 있고 5포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4포기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포기 가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4포기 12,000원이니까 한 포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12,000원 나누기 4 해서 한 포기는 3,000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를 보다가 이걸 무심코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친구들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세요. 한 단, 한 개니까 4포기, 이거 어색하잖아 벌써 4. 이거를 한 포기로 바꿔주는,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풀어야 나중에 그 단위가 맞아서 풀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파 한다는 이 값이, 파 한다는 값 얼마였죠? 4,500원이에요.
당근 1개와 당근 1개 800원, 배추 한 포기를 가치상각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그러면은 뭘 더해야 되냐면 당근 1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샀다니까 이건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먼저 계산했죠. 지금 다는 얼마나 더 비싼지 이거는 아직 뒤쪽이라서 생각 안 했어요. 먼저 계산한 건 당근 1개와 배추 한 포기 같이 산 값이었어요. 같이 산 값을 하니까 얼마였냐면 3 나누면 된대. 3,800원이 됐죠. 이렇게 먼저 했으니까 뭘 붙여줬어요? 괄호. 그 다음에 파한단에서 이 값을 얼마나 더 비싼가 비교할 때는 빼기로 했죠. 자,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우선 먼저 계산한 거 800원 더하기 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써주고 4,500원에 이제 파한단 값의 위치인데 4,500 빼기 800 더하기 3,000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 두 번째 거는 뭐냐면 800 더하기 3,000 하고 빼기 4,500 해야 되느냐, 요걸 계산해야 돼. 자, 이럴 때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먼저 더해보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3,800원이죠. 여러분, 뭐가 얼마나 더 비싼지 할 때는 더 비싼 게 앞에 와야 됩니까? 뒤에 와야 됩니까?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비싼 게 지금 보면은 파 한 단이 더 비싸죠. 4,500원으로. 그러면 앞으로 와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가격이 3,800원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예를 들어 3,500원이었다 할 경우에 이렇게 와야 돼요. 왜? 3,800원에 4,500원 뺄 수는 없잖아. 큰 값이 앞에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괄호를 더해봐라. 더해보면 3,800원 이렇게 되겠죠. 4,500원에서 3,800원 빼주면 얼마입니까? 700원. 그래서 타한다는 700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이제 곱셈 나눗셈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 혼합 계산의 순서 계산 풀이 규칙만 잘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수학 있긴 풀어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수업 영상 다시 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댓글로 질문이나 이렇게 달아주면 설명 다시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